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15%, 코스닥은 1.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또 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를 했을 때 이렇게 오르는 게 정상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비중이 절대적이지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오르면 이것도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가 2600포인트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시장 수급을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은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기가스 업종이라든지 의약품, 유통업, 의료종밀 이쪽으로 좀 매수를 했어요. 이 전기전자 이외의 나머지 이쪽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전기전자 쪽은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고 지금 하락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 타임세이버로 보시면 파란색이 더 많아요. 그쪽보다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가격대에 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이죠. 그럼 요수 매수해서 이렇게 이제 이미 올랐는데 더 오를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는 거 하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쪽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쪽보다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전기전자나 뭐 자동차 쪽 뭐 그런 쪽이고 이쪽이 내수 관련 쪽이 되겠죠. 우리는 요거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지수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 2400포인트 아래쪽까지 밀렸다가 2600포인트 위쪽으로 이렇게 좀 회복을 한 상태이고, 또 우리 시장 수급 구조를 봤을 때 해외 다른 시장보다는 보건력이 넓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떨어졌다가 좀 회복을 한 상태인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 지금 의약품 쪽 있죠. 의약품 쪽 지난 7월 경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봤고 최근에 많이 하락했다가 빠르게 지금 그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 의약품 쪽은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약품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은 조금 아직은 11월 달부터 작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또 매수하는 기간 동안에 지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죠. 지금은 좀 파는 이런 추세인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지수가 이렇게 큰 변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급적으로 볼 때 물량을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 자주 봤었죠. 그래서 건설 쪽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오늘은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15개의 종목이 있고 좀 살펴봐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요거 보지 않을 겁니다. 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그 부분 볼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하락 추세 쪽으로 많은 종목들이 밀려 떨어졌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쪽으로 많이 떨어졌었지요. 그리고 이 상승 평범의 어떤 필터 과정을 거쳐서 이쪽으로 향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 놓여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최근 시장 분석을 뭐 오늘 봤다 이러면 좀 그렇지만은 연속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시장을 봐 오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상승 평범에 있던 이 종목들 중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종목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이번에 시장이 급락할 때 하락을 했을 거고 상승 평범이 어디쯤에 지금 섞여가지고 있대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도 지금 의약품하고 건설 쪽으로 우리가 정말로 총설 종목들이 좀 있는가, 필터를 거친 종목들 우리가
좀 매수를 좀 해봐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 좀 살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가요, 브레이크 한번 걸어먹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요런 쪽에 놓여 있는, 브레이크가 걸린 이후에, 브레이크 걸리면은 상승 추세 평범해서 볼드체로 진하게 표시가 될 거고,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좀 연한 표시가 되겠지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의약품하고 건설 쪽에 있는 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코스피 전체 종목을 놓고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지금 급등해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분할 매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제약주, 건설주 올라옵니다. 그 보면은 신풍제약 한 들여다 봅시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색깔 조정을 이렇게 조금 해보면은 가장 최근에 브레이크가 걸린 시점 이 시점이고, 지금은 이제 탐욕 구간으로 접어들었잖아요. 매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요 심지어 요 빨간색 요 동안에 총을 쏠 만한 기간이 있었죠.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오늘은 탐욕이지만 만약에 이 떨어져서 다시 평범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총설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가 있겠죠. 여튼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빨간색이 더 많기 때문에 상승을 예상하고 들고 있어도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좀 요거는 이제 오늘 그런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녹십자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녹십자도 이를 보면은 뭐 마감시장에 자주 나왔죠. 브레이크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탐욕 둔화 구간까지 왔고요. 이제부터 왔다 갔다 계속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들고 있어야 되죠. 이미 총을 쏘았다 그러면은요, 수익 구간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이 몇 번 더 날지 모르겠지만 대충 개수 비교해서 들고 있어도 되겠죠. 이미 추세는 잡혔습니다. 의약품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거는 뭐 재무 상태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이때도 이번에 만약에 총을 쏜다 그러면 이때 참 좋았을 건데, 지금은 총 쏘면 안 되겠죠. 일단 이것도 추세로 들어왔던 게, 건설주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좀 어중간하네. 가지 맙시다. 저래 끄인 거는 거래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GS 건설 여기 있네. 이것도 마감 시장에 자주 나왔었지요. 이번에 출렁거릴 때 충분히 총을 쏠 수가 있었죠. 이것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고, 또 있나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 해놨고요. 그럼 지금 여기 우리가 상승 평범한 구간에 진하게 표시된 거는 브레이크 걸리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을 한번 등록해 두고서 그 이후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락 추세로 왔다가 좀 올라서 브레이크 한 걸어묻다. 이렇게 밀렸다가 이번에 가는 것들, 요 지점에서 우리가 총을 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이 여기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뭐 건설하고 의약품 쪽으로 과연 있는지 좀 들여다보자 이 말입니다. 대충 종목 좀 내다봅시다.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대충 볼 겁니다. 여기 제약주 하나 있네. 경보제약. 아이고 이건 뭐고, 이건 좀 어중간하네. 차트가 이상하면 대답하는 거입니다. 계룡건설. 이거는 그러네. 여기에서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면은 지금 브레이크 걸렸죠. 언제 걸렸느냐, 7월 한 17일 18일경 그때쯤인가요. 7월달 한 중순쯤 지나서 이때 브레이크 한번 걸렸고, 그 이후에 출렁 되는데 아무 때나 총 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으로만 괜찮다 그러면 총 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들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이미 총 쏴야 되는 거고, 필터를 거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국제약품 있네. 이건 어찌됐노. 요거는 요것도 조절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조절을 해놔면 빨간색이 있고요. 최근에 뭐 요 구간 동안에 출렁출렁 할 때 충분히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 뭐 다소 높긴 하지만 벌써 좀 뜬한 감이 있지만 총수 올라가라면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돌아서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있네. 대웅제약. 이건 또 뭐고, 요것도 빨간색 일단 많고 일단 오른다고 보고요. 그럼 요것도 이번에 출렁 브레이크 한번 걸어 먹었고, 이때 우리의 관심 종목으로 등록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관심 종목 란이 있지요. 요거는 전체 다 보는 거라서 그런 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어디쯤 어딘가 총을 쏴도 되겠죠. 이것도 총 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포트에 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뭐 있나? 대원제약 이것도 있네. 이것도 보면 이것도 좀 어중간하네.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지금 어중간하고요. 또 뭐가 있겠노? 내려가 봅시다. 명문제약도 보이네. 제약 쪽도 보이네. 이것도 이번에 어떻게 돼요? 총사도 되죠? 충분히 총사도 됩니다. 이때 브레이크 담 걸어먹고 이때 총사도 되고 지나서 이때 브레이크 걸렸는데 이후에 이때 총사도 되는 거예요. 쏴도 되는 거죠. 이것도 필터가 또 걸린 그런 종목들이고요. 또 뭐 있겠나? 내려가 봅시다. 삼성제약도 있네. 제약조,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안 걸어 모여야 되겠죠. 아직은 좀 이런 감이 있고. 올라올 때 왜 이렇게 보냐면, 의약품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관련 종목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약품 쪽이 건설보다는 차라리 수급적으로 좀 더 낫다. 영진약품은 좀 브레이크가 안 걸렸네요. 어중간하고. 유유제약, 이건 또 넣어. 우와, 요거는 자, 일단 상승 추세 평균 반국은 됐고, 요래 대충 끊어보면 되겠네. 요까지 끊어버릴까? 빨간색이 많고요. 이미 브레이크는 이때 한번 걸어먹기 때문에 아무데나 총사도 된다. 그렇죠?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유한양행도 있네. 이거는 어중간하다. 또 밑에 보면 이연제약도 있군요. 이것도 어중간하네요. 이거는 어중간하고. 일동제약도 있네. 뭐 제약적으로 찾아빈 요것도 브레이크 안 걸어 모여야 되겠지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먼저 가는 게 있고요. 또 일양약품도 있네. 요거 브레이크 걸렸네. 얼마 전에 한번 보자. 7월 말 가까이 돼서 브레이크 안 걸어 묻죠. 걸어 묻고 요때 충분히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요. 종건당도 있네. 종건당은 요것도 괜찮았네. 최근에 빨간색 있었을 때 청소도 되는 거였네. 근데 아직도 뭐 굳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약품 한꺼번에 간다 생각하고 이것도 뭐 총 쏴도 될 것 같고요. 종건당 바이어도 총 쏴도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이런 돌아서는 이것도 충분히 이때 브레이크 안 걸어 묻다 아닙니까? 이때 총 쏴도 되죠. 이것도 괜찮고 총 쏠게 의약품 쪽으로 엄청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있나? 쭉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없네? 대충 봤는데 어쨌든 자 건설하고 특히 의약품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수급 쪽으로 이렇게 볼 때 외국인들이 확실히 지금 7월부터 들어와서 뭔가 잡아먹고 들어간 느낌이 있고요. 돌아서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실적을 보면 이쪽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떠냐면은 이 전기전자 있죠. 또 그리고 밸류 관련해서도 있고요. 또 자동차 관련해서도 있어요. 그쪽은 대충 이런 쪽입니다. 그동안 시세 한번 냈다가 이번에 떨어졌다가 요런 거예요. 딱 요 상태입니다. 그럼 이미 큰 시세가 났고 여기서 파란색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임세이버 상으로 봤을 때는 이때 집에 가라고 게임이 끝났던 종목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락 추세 시작된다고 사실 우리는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떤 뉴스들이 나올 거냐면은 실적이 괜찮다. 뭐 앞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당장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뭐 이런 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또 금융 관련해서도 그런 소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좋으니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절대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여기서 이제 예전에 이 고점이 이만큼 있었는데 뭐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더 오를 걸 가지고 어떤 전제를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그동안 떨어졌다가 이제 이렇게 돈 들어와서 세력들이 돈 꼽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조정이 그 세력들의 사정 아니면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약품 쪽이 건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건설도 있는데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약품 쪽으로
돌아설 때 있는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더 뚫어 물론 지하실 파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오른 것보다는 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락으로 많이 떨어졌다가 이래 평범 구간을 거쳐서 이제 필터 돼 가지고 이래 올라가는 거, 투자를 진행할 때 돈을 던져놔도 이렇게 하락을 해서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 이쪽이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재반등해서 이래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미처 물량 정리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자기들도 물량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위험합니다. 계속 이 변동성이 계속 떠넘기는 작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쪽이 훨씬 더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는 저기 반도체나 수출 쪽으로 그동안 시장 환경도 괜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나 그쪽 수출 관련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고, 앞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우리 한국 시장이 좀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됐다는 것도 있고요. 그럼 달러가 그동안 미국으로 가다가 미국 이외 이제 다른 국가들로 다시 이제 튀어져 나올 때 우리 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 올랐던 거, 이런 거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의약품 이쪽으로 세력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국내 경기를 내수를 돌리려고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좀 간섭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입법이. 그러면 입법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행정부가 있고 이 입법 국회잖아요. 그 행정부하고 지금 국회하고 장악이 서로 세력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뭔가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좀 입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경제가 망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현재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쪽은 경제가 잘 돌아가면 국민들이 정치 잘하네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 운영 잘하네. 근데 안 돌아가면 못하네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걔들 정치인들 사이에서 서로 대립을 하겠죠. 딱 끊어놨고 이쪽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이쪽 국회를 장악한 쪽에서는 자꾸 방해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구도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건설 관련해서 입법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뭐 주고받는 의견 일치가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 의약품은 또 그거가 좀 다르다 이래 보면 차라리 지금으로 보면 수급적으로 보나 뭐 시장 돌아가는 걸 보나 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의약품주가 건설보다는 먼저 뚫고 나아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상황들을 들여다보고서 시장 돈 움직이는 거 봐가면서 이제 막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